우리들의 시선으로부터 사회의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사 디렉터스 컷.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민하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이지수입니다. 네, 벌써 마지막 회차네요. 이번 회차는 고연전과 월드컵이라는 주제로 기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방송은 마지막 회차인 만큼 지난 1년간 재개된 다양한 고연전과 나아가 최근 큰 화제인 월드컵까지 다루니 기대해주세요. 와, 우리를 뜨겁게 달궜던 고연전과 월드컵 벌써부터 흥미로운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정기 고연전, 연고전은 고려대와 연세대가 매년 벌이는 스포츠 대항전으로 축구, 야구, 농구, 럭비, 빙구 5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됩니다. 아나운서님, 고연전과 연고전 중 정식 명칭은 무엇일까요? 고대생은 고연전, 연대생은 연고전 아닌가요? 네, 물론 맞지만 정식 명칭은 그의 정기전을 개최한 학교 이름이 뒤에 가게 불러야 합니다. 홀수에는 연세대가, 짝수에는 우리 학교가 경기를 주최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 정식 명칭은 연고전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도 이번이 첫 고연전이어서 이렇게까지 열기가 치열할 줄 몰랐습니다. 이번 정기전은 코로나를 딛고 3년 만에 재개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2018-2019 정기전 때도 태풍으로 인해서 야구, 럭비가 열리지 않았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온전하게 5종목 모두를 즐긴 건 5년 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의의는 그게 다가 아니지 않나요? 설마. 네, 맞습니다. 바로 고려대가 2016년 이후로 첫 승리를 거둔 것인데요. 빙구, 농구, 럭비 세 종목에서 승리한 고려대가 종합 승리를 이뤄내 5대 빵의 저럼을 아주 멋지게 갚아주었죠. 이외에도 응원과 기차놀이 등 다양한 고연전 문화가 살아났습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재개된 화합이네요. 이런 즐거운 행사에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안표 문제입니다. 매년 반복되던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불발이 되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 특히나 경쟁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입장권이 필요한 빙구, 농구 경기의 경우 원래 무료지만 10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경기가 보고 싶은 학생들의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몇 년간 안표 문제가 이어졌던 만큼 확실히 근절시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고대와 연대가 경쟁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정기전 이튿날 진행됐던 여자 축구 고연전과 사이버 게임으로 대결하는 사이버 고연전이 있습니다. 여자 축구는 승리했지만 사이버 고연전은 아쉽게도 연세대에게 승리를 내주었죠. 이외에도 당구로 벌인 고연전, 참여수로 승리를 가르는 헌혈 고연전, 기부 고연제 등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연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근 우리 학교를 넘어서 세계적인 화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카타르 월드컵이죠. 중동에서 열린 첫 번째 월드컵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시아에서 역대 2번째로 개최하는 월드컵이자 처음으로 겨울에 열립니다. 또 코로나 이후 첫 월드컵이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제 주변 친구들도 막 신나서 경기를 챙겨보더라고요. 월드컵이 확실히 인기 있는 스포츠 행사이긴 한가 봅니다. 네, 아무래도 1930년대부터 시작된 축구 경기니까 역사도 굉장히 길고 명성이 높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기의 승패보다는 경기를 통해 전 세계 시민과 문화를 교류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긴 우리나라도 2022 월드컵의 열기가 정말 대단했잖아요. 이번에 우리 고대 출신 선수들도 월드컵 경기에 출전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바로 이재성 선수와 송범근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출신이에요. 이재성 선수는 2회 연속 월드컵 출전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선수들 호랑이 기운 받고 열심히 또 무사히 월드컵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카타르의 성소수자 차별 때문인데요. 카타르는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로 월드컵 기간에만 동성애 금지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나 카타르 월드컵 공식 홍보대사가 동성애는 정신적 손상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카타르의 열악한 작업 환경 때문에 카타르가 월드컵 유치권을 확정한 2010년부터 10년간 해외 노동자 중 6천 명이 넘게 숨졌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런 일을 막거나 좀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네, 선수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비판을 표현하고 있어요. 덴마크 축구 대표팀은 카타르의 인권 문제 때문에 로고가 보이지 않고 차분한 색의 유니폼을 착용합니다. 독일 선수들은 공식 사진 촬영 때 입을 막는 항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이렇게 다양한 보이콧이 이어졌지만 경기 중 선수들의 정치적 발언은 사실 금지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인데 스포츠의 정치화가 걱정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월드컵과 관련해 월드컵은 정치적 이슈를 논하는 포럼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럴 수도 있군요. 그렇지만 인권 문제가 중요한 이슈인 만큼 정치적 목소리가 나오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쟁점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티컷에서는 고현정과 카타르 월드컵을 중심으로 다시 재개된 화합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스포츠를 충분히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경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티컷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박준이었고요. 기자 민하선, 기자 이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